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정신없이 목요일까지 빠르게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역시 실제로 만나 뵈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국내는 솔직히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 좀 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오를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오후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제가 한 줄 평을 밖에서는 트럼프가 안에서는 여야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뭐 어디 여기저기 뭐 쑤시고 다닌다 이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자국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인이 아닌 타 국가 사례 봤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좀 쑤시고 다니는데 그에 따른 여파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받는 경우고 차라리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뭐 상원이나 하원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좀 화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화합이 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는 정치적 중립이지만 대적과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가 다투는 내용이랑 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아쉬워요. 이 미국부터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물가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하지만 이걸 견조한 수준이다. 혹은 우리가 좀 이런 경제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은 요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뷰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경제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고 이 경제 지표랑 고용 지표를 우리나라 입장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입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최대한 양쪽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뉴스 본문까지도 꾸준하게 읽어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무역 흑자, 뭐 9개월 연속 흑자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면으로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뭐 반도체 화장품 이쪽으로는 잘하고 있고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을 못하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9개월 10개월 넘게 잘했다가 이번에 못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언론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언론을 뭐 수출 동향 뭐 고용 지표 쳤을 때 긍정적인 뉴스랑 부정적인 뉴스가 다 나오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은 긍정적인 부분만 날아오는 것 같고 사실적으로 이제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몇 프로 이거는 긍정적이 맞아요. 근데 전문가로서 저는 전년 동기만 보지 않고 전 분기 대비 보면서 이렇게 캔들화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성장폭이 둔화가 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워낙 주가나 뭐 지수가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뭐 찬물을 뿌릴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보면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데 뭐 주가라든가 지수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을 말씀드려봤자 위로가 안 되고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뭐 공매도의 앞잡이냐 뭐 개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만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분들의 몫이고 이 투자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부분들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후퇴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해외랑 우리나라 고용지표를 다 떠나서 정치적인 부분만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기 때문에 뭐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미혼인데다가 이 결혼과 출산은 어떤 정부 정책 지원보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추이를 보여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이런 뭐 출산율이나 결혼율, 이혼율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산업 발전도 좀 동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봤을 때 약간 좀 너무 좀 편파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2차 전지랑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저출산 해결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수준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산을 뭐 20% 증액을 해줬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20%를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깎으면서 여기는 더 준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고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유는 다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증권 투자에 있고 미혼이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다 1년에 하루하루 1년 과정이고 그 안에서도 강세 시스템 분명히 있고 네. 안타깝지만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분명히 좋아하시지만 그들이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안 오르는 섹터나 안 오르는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뭐 트럼프 트레이딩, 일론 머스크 CEO 발 불어오는 훈풍 속에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섹터들. 근데 실적은 한 뭐 3개월 안에 오지 않겠죠. 한 6개월, 1년 뒤에 올 만한 그런 네네.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미 실적을 보여줬는데 잠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눌림목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온 섹터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섹터들에 유심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어두운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모닝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어제 굉장히 낙폭을 기록한 대왕고래랑 원전 쪽이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좀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두 섹터에 대한 기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포인트로 볼까요? 네, 지금 계엄령과 계엄령의 뭐 원인, 그다음에 계엄령의 과정, 네. 그다음에 계엄령이 끝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 분분한데 뉴스들이 충분히 나오면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 2개 중에 첫 번째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섹터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안전한 섹터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 여당 측에서 좀 강하게 밀었던 섹터들이 약간 안정성보다는 성장성 위주인데 어제 낙폭을 굉장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수밖에 없죠. 외국인과 기관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아마 오늘 시초가로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마 오늘 오후나 아니면 오늘 오후 이후에 접근을 하되 제가 마냥 좋다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감안해야 되는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대왕고래는 우리가 보통 저도 뭐 정치나 이쪽이 없지만 회사도 다녔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이 증가됐다 혹은 실적이 증가됐다 혹은 예산이 감소됐다 실적이 못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앵커님이 통상적으로 경험했을 때 오차가 몇 퍼센트 발생하던가요? 글쎄요. 실적 퍼포먼스 나왔다. 몇 프로? 한 5? 그렇죠. 네, 5 정도. 우리 굉장히 네. 보수적인데 5 정도, 보통 네. 우리가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하면 뭐 전년 동기에서 뭐 10%, 네, 15% 서프라이즈 기준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네. 뭐 2차 전지는 HBM이 정말 특출 난 거죠. 근데 예산이 90%가 삭감이 돼가지고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뭐 거기서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운할 수는 있죠. 그다음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허무맹랑한 수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옛날에 대왕고래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이 산업성이 있으면은 외국에서도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할 거다. 근데 그렇겠죠.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다 지분을 많이 투자하면은 이 정도 수익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중에서 80% 투자했으면은 80% 우리 거고 20% 이제 투자한다 나눠주겠죠. 가져가야죠. 근데 지금 예산 사건이 90%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90%가 됐다는 게 못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 산업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외국의 유류 기업들이라든가 네. 한 두세 기업도 있었죠.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냈던. 맞아요. 그럼 그들한테 외자 유치를 하면은 결국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다 나눠주고 가져간다는 다 거죠. 뺏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대왕고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떤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로 하겠다고 했을 때 가능성은 저는 말씀드렸어요. 가능성 100%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25%다 30%라고 했을 때 광구를 6개에서 7개 캤을 때 만약에 6개, 7개 중에 성공을 한두 개 정도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요걸 감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안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외국계 세계 기업들도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미 결과는 났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죠. 근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같은 경우 오늘은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오후장이라든가 내일은 좀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원전은 예산 관련 이야기도 없지만 이 대왕고래가 끌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원전은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BH라든가 이런 종목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수급이 재밌습니다. 기관은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은 매수했고 그래서 네네. 지금 이런 거죠. 원전 관련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대왕고래가 이렇게 밀리니까 끌려 내려간 거다. 그래서 저는 대왕고래는 아무래도 뉴스 팔로업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SMR에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 나왔고 네.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도 음봉이 나왔지만 외국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장에 접근해 보시고 대왕고래는 한 2, 3일 정도는 일간 변동성 나오게 냅둔 다음에 네. 차근하게 저점을 매수해 보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와 원전의 이런 같은 정책에서 뿌리가 내려졌지만 되게 다른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은근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 대왕고래 쪽에서는 태광 말씀을 드릴 거고 원전 쪽에서는 BHI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태광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저평가 매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들고 있는 피팅 밸브 중에 산업용 플랜트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BH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인데 낙폭도 가장 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21선을 시원하게 좀 이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의 순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원전 관련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거다라는 거는 우리 투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하고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저는 일간 변동성 크면서도 좀 성장성 있는 종목은 그 두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섹터에서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밸류업 지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밸류업 지수가 어제는 굉장히 좀 많이 밀려서 이걸 오히려 좀 기회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밸류업 지수를 3주째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종목들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 저희 현대차랑 KB금융 말씀을 드렸고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통신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좀 떠오르는 다크호스 금융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금융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 팀장은 왜 금융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어제 뭐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예.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오히려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바닥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BNK 금융지주랑 JB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모닝 스탠바이에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11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제 금융주들이 정말 약세를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좀 견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군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은행이고 그다음에 JB금융지주 같은 전북이죠. 경우는 전북은행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퍼포먼스는 확실하게 KB금융이랑 뭐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실적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네. 근데 BNK 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에서 5%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못하지만 분기 실적으로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KB금융이랑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워낙 바닥 대비 많이 올라다 보니까 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주가 수익비율이 4, 5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8, 9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실적 증가폭보다 주가 상승폭이 크니까
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BNK 금융지주랑 JB 금융지주는 여전히 퍼가 한 6 정도예요. 6 정도. 업종퍼가 9인데 네. 이제 12개월 상승퍼가 6이라는 것은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두 종목들의 공통점은 10월 초랑 9월 말에 주주환원 공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랑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달성하는 당기 순이익의 50%가량을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는 자사주 매입 및 자사주 소각, 몇 퍼센트는 배당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에서 50%를 주주환원할 건데 네. 그 주주환원 금액 중에서 28%는 현금 배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BNK 금융지주랑 JB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약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당기 순이익이 6천억에서 8천억이면 그중 50%인 3천억과 4천억을 주주환원을 하면은 내가 이 BNK 금융지주랑 JB 금융지주 샀을 때는 무위험 수익률을 9에서 10% 정도 달성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랑 자사주 소각을 보통 기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두 종목을 샀을 때 내가 무위험 수익률을 9%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9%를 뭐 1년 안에 가져갈지 뭐 3년 동안 가져갈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JB 금융지주는 그나마 28%는 배당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9% 중에서는 일단 3%는 확정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6%는 추가적인 공시를 나오는 걸 통해서 좀 조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9%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좀 대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분할 매수를 잘 하시면은 올해 연말 좀 따뜻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밸류업의 다크호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 팀장님의 관심주 어떤 겁니까? 네, 가치주 말씀을 드렸으면 성장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앞에서 서두에서 트럼프 2.0이나 일론 머스크를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도 뭐 SEC 증권거래소에 좀 암호화폐 저명하신 분을 내정을 하기로 했던 거를 내정을 확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확실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CEO가 강조를 하고 있는 AI라든가 예.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낙수 효과를 국내에서는 AI 소프트웨어나 의료 AI 종목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의료 AI 중에서 대장인 루닛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도 플러스 4%가량 상승하는 모습인데 주가 자체가 시장 자체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내던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이 내던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네.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아직 영업이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볼파라의 지분을 100% 흡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판매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북미 영상의학회라고 볼 수 있는 RSNA에서 2024에서 볼파라와 협업을 해서 만든 AI 솔루션을 두 종을 공개를 했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한 성과랑 이 투자분들의 반응도 아마 오늘 내일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의료 AI 했을 때 좀 우려했던 게 과연 AI가 정말 현업에 있는 의사분들보다 진단을 잘해줄까? 이 부분이었는데 통계 데이터가 암 발견율이 의사보다 15%가 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잘했네요. 그래서 네.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군요. 판단하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플러스 4%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거래일 종가보다 상승 시작할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클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부터 21선이 지나가고 있는 5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6% 구간 손절가 잡고 그다음 일자 목표가는 플러스 10% 잡았을 때는 오늘 내일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연호 팀장의 종목들이 공개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책과 관련해서 태광 그리고 중장기 쪽에서 BHI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왕고래와 원전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융에서 밸류업의 또 다른 면입니다. BNK 금융지주, JB 금융지주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AI 루닛입니다. 상승의 모멘텀이 있고요. 변동성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단기 수익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